비에 스친 나들처럼 황홀했던 나들처럼 여기 나의 남은 가슴 하염없이 흐느리는 타오르는 여기처럼 번하는 나의 웃음 다가오는 그 동작 숨속에 파고드는 수고까지 3번 템포 만만치 않은 이 순간 사랑하는 그대여 비에 스친 나들처럼 황홀했던 나들처럼 여기 나의 남은 가슴 하염없이 흐느리는 타오르는 여기처럼 번하는 나의 웃음 다가오는 그 동작 숨속에 파고드는 한번 가운데 선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 다칠바퀴 수와 함께하는 이번 프로 진원아가 가운데서 선수 자리로 오고 있습니다. 2월 7일 토요 경마 윤택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2월의 첫째 주 서울 경마 조판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2월에 한 달 동안은 이제 계속 출전마가 많을 예정입니다. 혼전 편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위기 자체가 한 주 휴장이 또 껴 있기 때문에 자, 마방에서 스케줄대로 요번에 이제 마필들을 굉장히 빠르게 갖다 쓰는 그런 경향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흐름은 지난주하고 비슷한데 오히려 지난주보다 좀 더 혼전 요소는 높다라고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다수가 또 기복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강축이라는 게 의미가 딱히 없습니다. 얘는 왔다, 얘는 뭐 너무 좋다, 이렇게 이제 강축이라는 마필들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배당 속출이 될 하루가 또 토요 경마가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보셨다시피 요즘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정말 말이 세도 외곽에서는 선행을 나서지 않는 이상은 외곽에서 추이부를 감아오던지 이런 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자, 지난주에 600배 터졌던 럭키붐 기억하실 겁니다. 그 경주는 워낙 1번부터 11번까지 마필들의 능력이 없었고 그리고 경주 자체가 전개가 깨졌던 경주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추입이 됐지만 대다수의 경주들은 보셨다시피 이제 안쪽에서 전개가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어떻게 초반에 자리를 잡느냐 그리고 그 선입권 안쪽에 전개를 풀어나가느냐 그게 핵심이 돼버린 게 요즘 경마인데요. 뭐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주로가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뭐 좋아지고 뭐 외곽 추입이 먹히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겨울철은 더욱더 안쪽 자체가 가볍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지난주의 연장선의 분위기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기수들 쪽에 포인트를 둘 수밖에 없어집니다. 누가 이제 주로를 잘 알고 타느냐, 말 많이 타고 경주 감강 올라온 기수가 장땡이죠. 하루에 말 한 마리, 말 두 마리 타면 어떻게 뭐 주로를 읽겠습니까? 안쪽 주로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거는 지금 알고 타는 기수들 몇 명이 있거든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얘네들은 의도적으로 바깥쪽을 아예 가지 않고 안쪽을 파고 타는구나. 대표적으로 이제 장추열이가 있고 우인철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제로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쪽 주로를 탁하면서 성적을 또 내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머리가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머리가 나쁘면은요 기수도 못합니다. 주로도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떻게 타야 될지를 잘 알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창취열, 우인철, 또 조제로 요런 친구들 쪽에 좀 더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일요일 1경주 93배 맞건 선복은 이제 155배가 나와가지고 첫 판부터 샴페인을 좀 터뜨렸고 또 거기에 이제 머지않아서 바로 또 35배 맞건으로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 경마에서 49배 또 후반부에 빅스고 18배 주력 요렇게 이제 다적중까지는 못 가더라도요 한 큐의 상황을 뒤집어낼 수 있는 배당들 막건들은 그래도 이제 솔찬게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요번 주에도 자 그러한 포지션
그런 흐름 올라타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윤택과 이제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 방법은 아래 댓글란에 제가 링크 하나 살포시 올려놨습니다. 거기 링크 누르시면 자세하게 공지사항 그리고 이제 문의사항 다 체크가 가능하시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를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1경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토요경마 1경주입니다. 거리 1200,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6번은 서울 비행 빼고는 전부 나머지 11마리가 10마입니다. 주행심사 당시에 싹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줬었던 자, 3번 레이스 디바, 4번의 브리도 아쿠아, 그리고 이제 5번의 간악산 스카이, 얘네들이 이제 안쪽에 따박따박 몰려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되는 마필들부터 한번 살펴보죠. 일단 3번, 4번, 5번, 6번 네 마리의 능력이 객관적으로 앞서 있는 경주입니다. 여기 이제 전개를 안쪽에 1번의 퍼플 코리아 같은 마필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뭐 글쎄요, 뭐 일단 요 바깥쪽의 마필들에게 실질적으로 눈길이 먼저 가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3번의 레이스 디바는 이제 원래 코지 기수가 주행 심사를 받았던 마필인데요. 초반에 이제 엄청나게 끌리는 마필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선행을 나섰고 직선주로 해서 그냥 붙들고만 있었던 자, 그러한 마필인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코지가 6번의 서울 비행에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제 코지가 6번 서울 비행을 선택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레이스 디바가 주행 심사 이후에 비교적 빠른 출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30조 마방에서 CC1 기수로 교체를 한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인지 이번 주에 CC1이가 이제 전담 기승을 했던 에어포스 1에는 또 코지를 기승을 시키고 있어요. 자, 그만큼 이제 마방에서 분명히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수 선택이라는 점은 이번 경주 주목이 필요하다. 선행도 날 수 있고 뭐 선입도 가능한 마필이고, 요거 이제 띄워줄 마필입니다. 자, 여기 이제 4번의 브리도 아쿠아인데, 브리도 아쿠아는 이제 퓨리오사의 모계 여동생입니다. 기대치가 있는 안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있고 넘어가는 그런 중속도 가지고 있는 전략의 마필인데, 일단은 뭐 김영근 기수가 이제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발주 연습을 시행을 했는데요. 진입 분량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발주 반응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또 팔리면은 약간 이제 손이 안 가는 자, 그런 전략의 마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결론은 버킹검 5번의 간악산 스카이, 얘를 놓고 때리겠습니다. 일단은 48조 마방이 요즘에 기복이 좀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인기 마필들 최근에도 보시면은 뭐 플라잉 아너, 뭐 이클립스 엘리 요런 말들, 신마 승부가 또 원활하게 또 안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요번에 간악산 스카이는 좀 다릅니다. 일단은 말 자체가 굉장히 주폭도 크고 매끈합니다. 그냥 단순히 말만 보더라도 요거는 말이 좀 잘생겼다, 앞으로 좀 뛰겠다, 그런 느낌 주거든요. 520kg대 마체인데요. 작년 8월에 데뷔를 준비했던 마필입니다. 다리 쪽에 안 좋아가지고 12월까지 외부 휴양을 거쳤다가 이제 돌아온 말인데, 1월 주행 심사에도 상당히 힘이 많이 차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에다가 이제 간악산 시리즈 손병성 마주의 미들맨이죠. 빅투아르가 데뷔 전부터 준비하고 올라갔다라는 점. 자, 거기에 뭐 주폭도 좋기 때문에 외곽을 돌던 선두간 바깥쪽을 돌던 전개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간악산 스카이는 얘는 한번 놓고 들어가는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5가 만약에 선행을 가면 바로 옆에 붙는 게 6번의 서울 비행인데, 이것도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 코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데뷔 전에 선행을 나갔죠. 선행을 나갔고 직전 경주의 끝걸음 자체가 15초 9입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끝걸음이 15초 9니까 거의 뭐 서서 들어온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서울 경마장에 엄청나게 강풍이 직선주로 해서 맞바람으로 불었던 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당일 출전 마필들이 당일 라스트의 기록이 모두 다 좋지가 않았습니다. 맞바람을 정면으로 맞게 되니까 아무래도 직선주로 해서는 끝걸음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런 것도 우리가 참 꼼꼼하게 따져야 되니까 참 경마가 쉽지가 않은 거죠. 어찌 됐든 뭐 한 번의 실전 경험이 있고
편안하게 앞에 가던 뭐 그리고 이제 주행 검사 때는 뭐 추입했던 마필이에요. 그거는 12초 2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끼리 마건도 살아있는 마건이다. 요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자 거기에 이제 외곽에 있는 마필 이 8 번의 천둥의 질주 이거는 그냥 뭐 딴 거 없습니다. 조교가 좋습니다. 삭스가 있는 걸음이고 좀 띄워줄 것 같아요. 이번 경주부터 쪼끔씩 우리가 이제 말밥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이제 W 배당으로 체크를 해야겠고 자 그리고 이제 열 하나의 슈퍼 트램프는 1억 1,500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작년에 처음에 경매에서 박남석 마주한테 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1억 1,500에. 근데 이제 하자가 떴나 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박남석 마주가 리턴백을 받고 김정철 마주는 이제 생산자 마주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직접 대비를 시키는 건데 혈통은 좋은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하나는 향후에나 관심을 좀 가져보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 경주는 5 번의 가낙산 스카이가 좋다. 얘가 중심이 맞고 3, 4, 6을 다 가져갈 수는 없죠. 일단 3 하고 6을 가져가고요. 배당권에서 이제 8번 천둥의 질주 요렇게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네, 이경주 가겠습니다. 거리 1,400입니다.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기복마 접종 구도의 편성인데 이 노림수를 명확하게 두는 말은 하나 있어서 그 말을 놓고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자, 1번 아모스 최강은 모래 반응이 있는데 자,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선행에 올인을 할 가능성이 있죠. 지구력 자체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고요. 채찍 반응도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형적으로 꾸역꾸역 뛰는 말인데 어차피 이제 단독 선행이니까 편안하게 앞에 갈 수 있는 조건이니까 1번 아모스 최강은 봐줄 수 있는 그러한 배당권의 마필이고 자 이번에 위드 도르티 보시다시피 이제 도르트문트의 자마입니다. 지난번 경주에 적중을 했단 말인데 내선 쪽에서 이제 안쪽에서 막판에 깔끔하게 추임력을 발휘했던 마필이죠. 자 데뷔까지 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30조에서 데뷔를 준비했지만 오른쪽 앞다리에 편골절 때문에 17조로 이적을 했다가 다시 또 53조로 이적을 해가지고 작년 말에 어렵게 데뷔를 했단 말인데 지난번에 이제 전개가 잘 풀리기는 했죠. 그러나 능력상 요번 경주 가장 센 말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이번에 위드 도르티 얘는 뭐 당연히 좋게 봐줘야 되는 마필이고 4번에 더블 블레이드는 너무 까칠합니다. 조교시키가 이제 까다롭다 보니까 마필이 이제 수능도 잘 안 되고 순치도 안 되고 그래서 하루에 조교를 하는 시간이 10분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까다로운 마필들은 손대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판단이 들고 자 5번에 브라운 슈가도 이제 추입이 되죠. 이 마필이 이제 지난번 경주에도 초반에 붙들고 타다가 의도적으로 이제 후미권에 있었는데 잠시에 이제 4코너 회전 구간이죠. 거기에서 이제 격차를 주려고 했지만은 안쪽에 진로가 막혔던 마필이에요. 이제 추입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인데 어찌 됐든 다시 한번 추입 승부를 해볼 수 있는 전략의 마필이 5번에 브라운 슈거가 되겠고요. 자 7번에 88 나라는 순발력은 있지만 아직은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외곽에 있는 9번 글로리 조이 경주 조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마필도 보시면은 작년 11월 16일 날 1,400에서 입상했을 때도 안쪽에서 내선 최적의 전개 정말 버티는 정도의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요번에 이제 외곽을 돌아야 됩니다. 건중석이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부담 중량에 빠져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1,700 두 번 뛰다가 거리를 줄였으니까 당연히 뭐 경주 조건이 좋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겁이 너무 많아요. 마필 자체가 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좀 이마를 좀 때려잡을 수 있는 좀 기승술로 눌려 가지고 탈 수 있는 기수가 올라가는 게 좀 더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 여기 이제 놓고 때릴 말이죠. 제가 원래 이 기수 잘 추천 안 드리는데 8 번의 골든 워리어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김태희 기수가 망아지 때부터 애정을 가지고 계속 만져왔단 말입니다. 작년 11월에 데뷔전 때는 이 주행 검사 이후에 2주 만에 출전이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지난번 경주는 처음으로 정상 주기에 출전하면서 초반에 자리를 못 잡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추임력은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아주 뭐 샤프심처럼 날카로운 추임력을 발휘했던 마필인데
이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해 가지고 마지막에 추입으로 날라오는 마필들은 거의 김태희가 잘 탔다라기보다는 마필 자체가 스스로 타이밍을 잡고 올라오는 경우, 그러면 말이 기본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지 거죠. 요번에 이제 1,400 출전했고 지난번에 좀 전개가 안 풀렸던 부분도 있으니까 요번에 안쪽에서 좀 차분하게 타고 들어간다라면 골든 워리어가 마지막에 꽂힐 수 있는 그런 빵수가 있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전 배팅은 8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행 가서 버티는 1, 추입에서 올라오는 능력 있는 2, 그리고 5 번의 브라운 슈거, 뭐 9 번의 글로리 조인의 배당 보고, 요 정도 선상에서 저는 마무리를 지어 보고 싶은 경주, 이 경주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3 경주 갑니다. 거리 1700 국산 육군 별정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능력 차이가 거의 없는 접전 구도의 편성으로 이제 보시면은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팔려 나가는 인기 마필들이 4 번에 이제 파워풀 임팩트, 6 번에 이클립스 베이, 7 번에 스톰라이트, 바깥쪽에 이제 8 번에 그레이 팬텀, 요런 말들. 복병권으로는 이제 주중에 제가 간심화로 말씀드렸던 10 번의 골든 메이커까지 요렇게 이제 가면 되겠는데, 은근히 앞선이 좀 촘촘하다. 4 번의 파워풀 임팩트는 이제 선입권 안쪽에 붙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이제 5 번에 4 개로 와죠. 그리고 6 번에 이클립스 베이입니다. 거의 뭐 선행은 얘네들이 굳어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두 마리가 이제 선행을 가는데 거리가 1,700 이니까 이게 5 번, 6 번이 쪼끔만 경합을 해서 부딪힌다라면은 4가 전개적으로는 좀 유리한 측면은 있죠. 일단 안쪽에 4 번의 파워풀 임팩트도 지난번 경주에 선입권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를 했습니다. 끝걸음 자체가 좀 실망스러웠고요. 생각보다는 말이 걸음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센 말은 아니기 때문에 받쳐가는 정도로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이고, 5 번에 4 개로 와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어서 언젠가는 요거 아마 터뜨리고 들어올 건데 서서히 말이 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는 해요. 요번에 상태 자체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올라와 있다. 기습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 그리고 이제 6 번보다는 5 번이 좀 더 빠르니까 얘가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자동빵으로 6은 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개적으로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은 7 번의 스톰라이트. 1700 거리 경험은 없습니다만 이 크리스톨라이트의 자마이기 때문에 중장거리까지 되는 혈통의 마필이죠. 지난번 경주 골드 스피닝의 선행을 나가고 그 옆에 어깨 넘어서 붙어 가지고 버티는 그림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직선주로 해서 끝걸음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마필이 3번 만에 철입상을 달성을 했다라는 거는 빠르게 힘이 차가고 있다, 붙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번 경주를 보시면 뭐 여명의 순간 11번, 4개로 와줘 12번, 뭐 그레이 팬던 13번. 그러니까 요렇게 경주 경험 많은 마필들, 흔히 얘기해서 이제 능력이 정체가 된 마필들보다는 싱싱한 말들, 이 스톰라이트 같은 마필들을 봐주는 게 좀 더 접근 방법이 옳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8 번의 그레이 팬텀은 뭐 감량도 있고 최근에 뭐 깔짝깔짝 마지막에 이제 추임력을 발휘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주로하고 안 맞아요. 주로도 맞지도 않고 거기에 이제 1,400에서 요번에 이제 1,700으로 거리가 늘었는데 마차가 420km대죠. 그렇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요번 경주 안 그래도 짧은 마필인데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 저는 쉽지 않다, 요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9 번의 판타스틱 브로는 뭐 별 능력 없는 말이고, 이 10 번의 골든 메이터 얘를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찌 됐든 지난번 경주는 발굽이 갈라지는 그 질병 때문에 공백기를 가졌던 마필인데 요번에 정상적인 조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곽에서 힘 한 번 쓸 수 있는 그런 그림은 만들어 볼 수 있는 마필이 10 번의 골든 메이커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3 경주는 요렇게 가겠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7 번의 스톰라이트와 5 번의 4 개로 와줘, 그리고 10 번의 골든 메이커, 그리고 이제 배당권에서 좀 움직여 볼 수 있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4 번의 파워풀 임팩트, 요 4 마리를 좀 재밌게 보고 그려보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4 경주 가겠습니다.
네, 4경주 거리 1200입니다.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 첫 번째 추천 간심 경주로 준비했고요. 자, 이번 경주는 말 그대로 이제 지뢰밭입니다. 예, 부비 트랩이 싹 깔려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4경주는 이거는 이제 공격적으로 배당을 한번 가감하게 노리고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내야지 지금 이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이 인기마들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그 불안한 거 포인트만 좀 짚어드리면 이번에 타이거 불펜은 조교 때는 어마어마합니다. 말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12월 달에도 5개 져 가지고 최선 버티기 2착이었고요. 끝걸음이 무뎌졌죠. 그리고 지난번에 1월 4일 경주에서도 편안하게 전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제 끝걸음이 무뎌지는 요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승군전에 물론 조교는 훌륭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조교는 조교일 뿐 실전에서의 능력으로는 최근에 보여줬던 두 번의 경주를 판단을 기준점으로 삼아 본다라면 놓고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애매한 포지션이고 자 3번에 팡팡대로가 있습니다. 53회 부담 중량 조교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발주 이탈 능력이 얘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선행을 얘가 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번 경주 12월 14일 날 분량 20% 주로가 가벼웠고요. 선행을 나갔고요. 종반의 끝걸음도 무뎌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안쪽과 바깥쪽에 선행마가 많은 그림이라면 결코 또 쉬운 그림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자, 5번 미라클 삭스도 이제 요번에 이제 거리를 1200으로 줄여가지고 출전을 했는데 뭐 지난번엔 쳐다보지도 않았던 마필이지만 얘가 이제 선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도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현장에서 컨디션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 있는 9번의 청산돌풍 역시도 지난번에 임기원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판에 여력 없이 딱 2착을 찍었던 자 그러한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경주가 뭐 이번에 타이거 불펜은 이거 보여준 게 좀 못 믿었고 3은 좀 짧고 9번의 청산돌풍도 뭔가 확실한 맛이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당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번 경주는 추천 경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 인기 마필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요번 경주는 뭐 최저 배당도 한 8, 9배 나올 것 같아요. 예, 초반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터뜨릴 경주가 맞다. 자, 추천 관심 경주. 인기마들의 신뢰가 바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나짜리를 놓고 선복승 막건을 노리고 들어가면서 배당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현장에서 확실하게 노림수 두는 말, 그 말 놓고 풀어 나가보시죠. 오경주 가겠습니다. 네, 오경주 거리 1300입니다.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앞말 접전구도의 편성인데 사연이 많은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4번의 유니카, 7번의 학산대세 두 마리가 이제 최저 배당 깜빡깜빡거리는 배당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배당 자체 최저 배당도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죠. 안쪽에는 이번 학산세미는 좀 사이즈가 미달이고 전개는 나와요. 요즘에 안쪽 주로가 워낙 유리하니까 얘가 이제 내선 타는 말인데 좀 전개는 나오지만 저 선뜻 뭐 손을 대기가 조금 어렵고 4번에 이제 유니카는 8주 만에 공백기를 가지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주에서 1번 게이트 전개를 잘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베스트 드림이 워낙 잘 뛰었던 경주였기 때문에 막판에 이제 덜미를 잡혔던 그러한 마필이죠. 근데 뭐 지난번 경주 문학대에서 베스트 드림 뭐 강철여건 사실 뭐 센 말들이 아니었고요. 주행저검 때 상태는 뭐 전혀 이상이 없고 조교 컨디션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부담 중량도 56.5 좀 올라가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태를 안 따져볼 수는 없다. 아마 얘가 인기 1위로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 이제 5번의 마이티 샤인도 모래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이게 최근에 이제 24주 마방의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장추열인데 뭐 상태적인 부분은 상당히 괜찮기는 합니다. 점차 이제 살아나고는 있는데 전개가 좀 안 나온다라는 단점을 또 지니고 있는 그러한 마필이고 6번의 호세도 아직은 아니고 자 7번의 학산대세죠. 제가 12월 20일 날 승부경주 한 방을 정확하게 갖다 때렸습니다. 예, 이거 한 방 제대로 딱 먹고서 그리고 이제 1월 10일 날 또 놓고 때렸죠. 말이 더 좋아졌다.
예, 콩코드 코디를 이제 한 방을 붙였던 경주가 이제 또 코 차이로 깨져 가지고 이때 제가 맞거니 확산 대세를 놓고 벨리드형, 콩코드 코디, 붉은 폭포 딱 요렇게 세 마리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됐든 선복만 먹었던 그런 아쉬운 기억이 있습니다. 예, 최근의 상태로만 따지면 기세가 좋아지고 말이 좀 살아난 거니까 뭐 봐줄 수는 있는데 직전 경주보다 이보다 잘 탈 수는 없지 않느냐가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말들은 안 팔렸을 때는 때려 먹는 게 맞는데 이 팔리게 되면은 좀 메리트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자, 8번 두레이쇼 마찬가지죠. 지난번 경주 두레이쇼 제가 놓고 때렸습니다. 이것도 3 착을 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제가 미쳐 버리는 거죠. 예, 얘도 제가 승부 경주를 두레이쇼 놓고 글로벌 함성 20 몇 배짜리 갖다 때렸는데 다 와 가지고 또 3 착을 했던 그런 마필. 요것도 지난번에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탔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부중은 또 직전 경주보다 늘어났고 지금 문정균이가 1월 달 들어 가지고 단 한 번의 입상이 없어요. 단 한 번의 입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좀 손이 안 가는 상황이죠. 자, 이 외곽에 있는 열하나, 라이방, 예, 선글라스. 말 이름이 선글라스죠. 데뷔 전에 제가 선글라스를 쌍으로 놓고 때리자. 쌍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쌍으로 왔는데 천성은 좀 강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승군전의 안말 경주 해볼 만한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12조 마방에서 진카 카드 CC홍이가 직접 조교까지 담당을 했고 기승을 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뭔가 강력한 느낌, 냄새를 주고 있는 마필이 열하나 선글라스입니다. 앞으로 걸음 자체가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더 뛸 빵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경주는 인기마들이 전체적으로 다 불안합니다. 예, 그래서 뭐 4번 유니카, 7번 학산대세 얘가 이제 최저배당 팔릴 것 같은데 최저배당의 값어치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열하나 이제 선글라스 그리고 이제 4번에 유니카 7번에 학산대세 거기에 이제 배당권으로 뭐 말씀을 한 마리 더 드리고 들어간다라면 2번 학산 세미 예, 요 정도죠. 뭐 5번의 마이티 샤인도 쉽지 않다. 8번의 두레이쇼도 뭐 더 기대할 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27, 247 열하나 네 마리를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6경주 가겠습니다. 네, 6경주 갑니다. 거리 1400입니다.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딱 봐도 혼전이죠. 요거는 뭐 저배당은 제가 보더라도 이제 10배가 저배당이지 최소한 뭐 20배, 30배 요렇게 이제 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예, 요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타기가 어렵습니다. 1번의 왕최고 지난번 경주 폐출혈 터졌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복귀 전에 부담 중량이 57인데 뭐 조교가 안 좋았던 적은 없는 마필이니까 요번에 또 바람이 불겠습니다만은 특히나 이 말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쪽으로 몰아가지고 앞에 붙여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선뜻 손대기가 어렵다. 그래서 1번의 왕최고는 세게 보지 않고 있고요. 2번에 캡틴 라이즈가 다리 쪽이 좀 좋지가 않았던 마필인데 이게 조금씩 이제 꿈틀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메리트는 있으니까 이게 배당으로 살짝 깔아는 놓고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4번의 썬더파이어는 38주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있고 디심도 가지고는 있지만 현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체크를 하겠다. 요렇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제가 주중에 간신마로 말씀을 드린 게 5번의 트리플 팔메토죠. 이제부터 좀 뛰기 시작한다. 그동안 8월 달, 10월 달, 11월 달 모든 경주들 결정력 부족이었습니다. 시원하게 뛰지도 못하고 마필이 뭔가 한타가 안 나오는 걸음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 경주 시원하게 이겼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승군전인데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타자가 많은 인기 마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얘는 부담 중량도 52.5 가볍고 주로를 알고 타는 또 장추열이고 승군전이지만 재밌는 마필이죠. 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전력의 마필이고 자, 7번의 차강연마 이게 8월 달에 한번 배당을 터뜨리고 나서 계속 좀 잠수를 때리고 요번에 거리를 줄였는데 이게 좀
좋아질 듯 말 듯 뭐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1억 4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뭔가 좀 한 칼을 보여줄 텐데 7 번의 최강연마 쪼끔 이제 꺼림직합니다. 근데 얘는 뭐 현장에서 어차피 뭐 안 팔리니까 배당으로 가져가 볼 그럴 값어치는 분명히 있는 전력이다. 요렇게 이제 판단이 들고 자 바깥쪽에는 10 번의 크리스톨 니켈 25주 마방에서 이동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렇게 뭐 만족스럽지는 않거든요. 뭐 결정력이 시원한 것도 아니고 초반에 이제 순발력은 있지만 그렇게 뭐 뒷심이 좋은 스타일의 마필도 아니고 뭐 외곽에서 지지고 나가면 뭐 선행을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글쎄요. 뭐 10 번의 크리스톨 니켓보다는 차라리 열하는 질풍화가 쪼끔 더 낫다. 그 질풍화도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결정력이 없는 마필이죠. 10월 달 경주, 11월 달 경주 다비니하고 좋은 호흡을 보여줬고 지난번 1700m 경주에서는 때려 죽여도 안 된다. 말씀드리고 잘랐단 말인데 어찌 됐든 뭐 이번에 거리를 줄였기 때문에 요거는 그나마 인기마 중에서는 쪼끔 더 나아 보이는 정도지 얘도 놓고 때릴 정도는 아니다.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 6 경주는 어차피 뭐 현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5 번의 트리플 팔메토 11의 질풍아 그리고 안쪽에서는 2 번의 캡틴 라이즈 뭐 바깥쪽에서는 이제 7 번의 최강연마 4 마리가 터뜨릴 수 있는 조합의 후보군이다.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보자. 요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7 경주로 갑니다. 네, 7 경주 갑니다. 토요 경마 두 번째 추천 간심 경주로 들어가겠습니다. 혼합 4군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요번 경주는 강도 올려가지고 한번 붙어보죠. 자, 흔히 얘기해서 이제 MBC라 그런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 네, 세 마리가 다 인기 많습니다. 1번의 로열 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이 가능하죠. 지난번 경주에 물론 편성은 약했지만, 최근에 이제 기세가 좋은 마필이고, 1번 게이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밀고 나오면 얘가 이제 선행 갈 수 있는 빵수는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자 2번은 서울 빙고는 지난번 경주에 사력을 다했던 마필입니다. 12월 달에 코 차이로 3차 그리고 1월 달 경주에 목 차이로 3차 조제로가 못한 게 아닙니다. 말이 딱 능력이 그 정도인데 요번에 이제 2주 만에 또 서둘러 나와가지고 코지를 기승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전개적인 이점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번에 서울 빙고는 어찌 됐든 간에 최근 2 번의 경주에서 최선을 다해서 깨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놓고 때리기에는 약간 좀 부담이 되지요. 오히려 이 3 번의 마이티 코드가 능력, 혈통 모든 부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말인데 가천시장배 대선 경주에서 한번 이 바닥을 치고 기가 꺾이니까 지난번 경주에 힘을 못 썼죠. 근데 요번에 이제 거리를 줄이고 등짝을 이제 우인철로 교체를 했는데 얘가 센 말들하고 많이 뛰었습니다. 8월 달 경주에도 이제 캐롤체 지금 잘 뛰고 있는 마필이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우승했던 그 감사의 힘 요것도 이제 이겼던 마필이고 어찌 됐든 호전세는 분명합니다. 편성도 할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경주에 3 번의 마이티 코드는 당연히 플러스 알파로 읽어 줘야 되는 전력의 마필이고 4 번, 5번 보지 않고요. 6 번의 하상기한도 중반에 이제 추임력 한 발은 뭐 발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57.5의 부담 중량이 말 그대로 너무 부중으로 다가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는 없다. 요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9 번의 내길의 여정도 맨날 그 정도고 능력으로는 뭐 11의 왈츠의 여왕이 복귀 전이지만은 뭐 충분히 때려볼 만은 한데 뭐 문제는 이제 47주간의 공백기에다가 또 외곽으로 밀려 있는 좀 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글쎄요. 요거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까지 가 봐야 되겠고요. 요번 경주 이제 놓고 들어갈 축은 10 번의 라운드 파이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말은 변화가 딱 한 번 제도를 찾아오면 그 변화가 바로 이제 실전하고 연결이 됩니다. 10 번의 라운드 파이널이 작년에 이제 8월 30일 날 휴양 갔다가 복귀전에서 바로 이제 우승을 차지를 했었죠, 요때. 그리고 나서 이제 승군전이었던 10월 달 11번 최외곽 또 11월 30일 날 또 11번 최외곽 이 두 번의 경주에서 이제 고배를 마셨는데 지난번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편안하게 선행을 갔습니다. 요번에 이제 선행은 못 갑니다.
쉽지가 않죠. 안쪽에 1도 있고 바깥쪽에 7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행은 못 갈 수는 있어도 선두권 바깥쪽에 붙을 수 있는 전개는 가능하다. 이게 말이 정말 좋아졌어요. 정말 좋아졌고요. 그리고 지금 1조 박종근 조교사가 6월에 은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용할 수 있는 마필들 최근에 갖다 때릴 수 있는 마필들 정말 잘 갖다 때리고 있거든요. 지금 부산 경마장의 장세한 조교사 그리고 김길중 조교사, 서울 경마장에는 이제 박종곤 그리고 홍대유, 최봉주 요렇게 이제 명단들이 있는데 한 명이 더 있는데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어찌 됐든 10번의 라운드 파이널은 많이 좀 좋아졌다. 변화가 찾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 더 뛸 빵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 경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7경주는 추천 관심 경주입니다. 10번의 라운드 파이널이 확실하게 걸음이 달라지면서 좋아진 모습 뚜렷하기 때문에 재밌다. 10번을 노림수로 놓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7경주는 추천 경주입니다. 강도 올려가지고 붙겠습니다. 8경주로 갑니다. 네, 8경주입니다. 거리 1700입니다. 국산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3작 승군에 걸려있는 1번 하이트 칼라는 뭐 1번 게이트니까 당연히 이제 선행에 올인을 할 거고 6번의 그레이스 루트 같은 경우 역시도 이제 마이야를 기승을 시켰고 3작 승군이기 때문에 초강수 카드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1번 하이트 칼라는 지난번에 1800m에서 선행 가지고 이제 버티기는 했는데 상대가 너무 허접했다 이거죠. 어찌됐든 1번 게이트에 선행 갈 수 있는 조건이니까 뭐 쉽게 칼을 대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현장에서 상태 보고 받쳐가는 정도 요 정도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 고스트 크리스톨이 잘 뛰고는 있는데 이게 모래 반응이 있는 마필입니다. 모래를 맞으면 좀 덜 뛰는 경향이 있어서 그리고 승군전의 페이스도 빨라졌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는 자기가 선두권 바깥쪽에 붙어가지고 지 뜻대로 페이스를 풀어나갔습니다만 요번 경주는 흐름이 좀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오히려 안쪽에서 이제 코파기 최적의 전개 3번의 캠프 데이비드 최근 경주에서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요번에 이제 1700이라면 다시 한번 들이대 볼 수 있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내선 추입할 수 있는 4번의 한강 캡틴 얘는 점핑을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제 57.5 요 부중을 달고 뛰어야 됩니다. 부담 중량을 타는 마필인데 아무래도 이제 500kg가 넘는 마필이지만 부중에 그렇다고 민감하지 않은 게 아니죠. 내선 추입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빵수는 분명히 있는 마필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자, 5번 볼 수 없고요. 6번의 그레이스 루트. 자, 글쎄 이게 이제 기복이 좀 있어요. 좀 부침이 좀 있어서 뭐 11월 달에 1700에서 시원하게 까고 들어갔을 때 우리도 이제 놓고 때려가지고 먹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늦바라고 또 외곽 돌고 깨졌거든요. 자, 요번에 부담 중량은 이제 한계가 빠져 있는데 마이야를 기승을 시켰죠. 뭐 어찌됐든 되던 안 되던 강공입니다. 강공이고 선두권 바깥쪽에 붙여가지고 뛸 수 있는 조건이고 여러 6번의 그레이스 루트는 당연히 봐줘야 되는 전략의 말이고 7번의 슬링스타도 좋아지긴 했는데 얘가 이제 고개가 좀 높습니다. 장거리이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외곽에 10번의 탭디는 지난번 경주에 정말 흔히 우리가 얘기해서 아다리가 잘 맞아떨어진 말이죠. 선두권 바깥쪽 붙어서 다른 말들은 못 올라오니까 얘가 그냥 버티고 들어갔던 그런 경주였는데 뭐 연투는 쉽지 않다. 요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열하나 머스킷 클리버 승군전이죠. 외곽의 거리 첫 도전입니다. 경주 조건으로 봤을 때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얘한테는 오히려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모래를 맞으면 안 뛰는 말이기 때문에 바깥쪽 게이트 11번이 훨씬 유리하죠. 거기에다가 52.5kg으로 부담 중량은 팍 줄어들었습니다. 혈통적으로도 중장거리 1700은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마필이 보시면 9월달 경주도 외곽 감아가지고 그리고 11월달 경주도 외곽을 감아가지고 지난번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그냥 앞선 선행 모래 안 맞고 이렇게 뛰었던 마필입니다. 조교가 일단 너무 좋습니다. 예, 조교의 상태의 컨디션 자체가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박남석 마주의 예쁨을 또 독차지하고 있는 차범근 기수의 안장이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전개가 답이 나오는 게요. 이게 뭐 어려운 전개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1 번에 화이트 칼라가 이제 선행을 가죠. 얘가 선행을 쏘죠. 그러면 이제 바로 바깥쪽에 좀 빨리 붙일 수 있는 게 6 번의 그레이스 루트가 있고, 뭐 그나마 뭐 10 번의 탭틴인데, 11가 오히려 저는 이 세 번째 바깥쪽에 이제 꽃자리라 그럽니다. 요 자리를 붙어 가지고 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이 좋고 준비 상태가 좋고, 1 번 화이트 칼라는 편성, 6 번의 그레이스 루트는 마필 자체가 기복, 7 번의 슬링스타는 고개가 높고, 요런 것들을 따져 본다라면 실전 배팅에서는 얘를 놓고 들어가는 게 옳다. 요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팔경주는 11 번의 머스킷 클리버, 한 번 더 뛴다. 승군전이지만 완성도는 상당하다. 11 번을 중심으로 놓고 한번 후차권 막건까지 잘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 갑니다. 자, 토요경마 구경주가를 1800 혼합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를 통틀어 가지고 이제 가장 믿을 만한 축이 누구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구경주에 나오는 3번의 라이브 스타죠. 이게 지금 능력이 월등하게 앞서 있다라기보다는 다른 말들이 정말 이게 별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말은 3 번의 라이브 스타. 자, 요거 이제 한 말이에요. 자, 이번 경주 이제 이 3 번의 라이브 스타가 제가 11월 29일 날 당연히 놓고 때렸고, 지난번에도 당연히 놓고 때렸는데 이제 꼬랑지에서 이제 미스가 나서 1-3 착으로 깨졌던 게 아쉬운 기억이 있는데, 말이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도 보시면은 두 번의 경주 모두 다 이제 신마신차 대승을 하고 있는 마필이지 않습니까? 자, 승군전에 뭐 거리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지난번의 편성이나 요번의 편성이나 크게 편성 자체가 세졌다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상태도 좋아졌고 뭐 선행도 되고 과거에는 추입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거는 걸음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3번 라이브 스타를 놓고 한번 풀어 나가보는 경주고, 자, 그러면 이제 당일 현장 가시면, 자, 3 번의 라이브 스타를 놓고 이제 팔리겠죠, 막건이. 이제 최저 배당이 2 번에 스터닝 플래터 갈 겁니다. 이거 한 4 점 몇 배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5 번에 영원 자이언트 맛배당 팔릴 겁니다. 4 배에서 5 배입니다, 이 두 마리가. 요렇게 이제 팔리죠. 자,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스터닝 플래터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11월 22일 날 이거 이제 주력으로 먹었을 때가 있어요. 그레이스 루트에 23배 막건짜리. 근데 이제 그 이후의 경주에서 제가 추천은 안 드렸죠. 그냥 마필 자체가 결정력도 없고요.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뛰는 게. 요번에 또 이제 인기를 모아줄 텐데 딱히 뭐 걸음이 보강이 된 게 없습니다. 편성 때문에 이제 떠밀려 팔리는 거죠. 자, 5 번에 영원 자이언트도 또 뭐가 있겠습니까? 지난번 경주 배당판 자체에서 안 가면 큰일 날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결론은 이제 가서 깨졌죠. 요번에 이제 김정준이 안장에 안쪽 게이트를 내려왔고, 선입관 안쪽 최적 전개 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인 거는 맞는데, 사실 2 번, 5번 두 마리가 주는 신뢰감 자체는 크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말들도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인기마로 팔리는 건데, 4 번의 퍼지킹이 과거의 능력을 상기해 본다라면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한 그런 전력의 마필이죠. 부담 중량이 좀 무겁긴 합니다만 이 현장에서 컨디션만 따져보고 괜찮다라면 얘도 경쟁력은 분명히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인기도에서는 밀려 있는데 7 번의 스카이 함성, 요것도 좀 꺼림칙해요. 이거가 지난주에 럭키붐의 느낌이 좀 납니다. 상태적인 부분도 뭐 나름대로 괜찮고, 이게 안 팔리면 5 배당으로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자, 8 번의 킹칼레는 뭐 다 뛰었다고 보고요. 11의 나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에서 선 넘어 물 건너야 되는 경주 조건이기 때문에 선뜻 손이 안 갑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1 번의 구테피가 이게 외곽 게이트에만 걸렸으면 저는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단통 막건을 때렸을 겁니다. 1 번의 구테피는 제가 언제입니까? 작년 10월 달이죠. 김옥성 기수가 기승일 때부터 이게 살아나고 있는 조짐이 있다. 말이 좀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간급이 됐습니다. 수많은 오랫동안 작업을 해 가지고 작년 4 월에 마지막으로 한번 딱 들어오고 나서 이제 간급이 됐습니다. 간급이 되니까 당연히 우인철,
또 감량이 이점을 택했죠. 그래서 이제 부담 중량이 54.5가 된 상황인데 이게 외곽이었으면 한 방짜리였냐? 모래 반응이 있습니다. 이 모래 반응이 있기 때문에 안쪽 1번 게이트가 그렇게 유리하진 않아요. 근데 말은 정말 때마침 많이 좋아졌습니다. 컨디션 자체가 짝대기 3 개짜리입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편성도 이 정도면 할 만하지 않겠느냐,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들고요. 어찌 됐든 구경주는 이거 이제 구태피 봐야 되는 경주입니다. 구경주. 3 번의 라이브스타를 중심으로 잡고 공략을 들어가야 하는 경주다. 2 번, 5번 두 마리 다 못 가져갑니다. 이거는 한 수 때문이라도 한 마리만 살짝 받치는 경주고요. 1 번, 7번 두 마리 재밌는 경주다.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해당 건에 한번 욕심내고 접근해 볼 경주입니다. 10경주 넘어갑니다. 네, 10경주거리 1600 들어가겠습니다. 자, 2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0경주 추천 경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경주 연달아 들어가는 추천 경주. 자, 10경주가 특급 조교 승부처가 되겠고요. 11경주가 마지막은 또 메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말 이름만 되면은 아는 말들, 음파사랑, 배트캡틴, 물루레몬, 발베니, 강남불청객, 최고게임, 울트라갤럭시, 승부사나 이런 말들, 울트라갤럭시 옛날에 한때 평정을 했었던 그런 말들 요렇게 이제 나와 있지요. 자, 1번은 음파사랑부터 보겠습니다. 음파사랑은 그래도 이제 코리안 더비까지 먹었었던 마필이고 걸출하게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최근 경주에 못 뛰어요. 예, 지난번 경주에 심지어 바깥쪽으로 사행까지 해버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날아가 버렸던 마필 1번은 음파사랑인데 요번에 이제 거리 1600m 1번 게이트인데 최근에 주로가 또 뒷받침이 안 되고 있죠. 주로도 무겁고 1번 게이트고 또 지난번에 안 보이던 또 사행 악벽기까지 또 보여줬고 자, 이런 거는 뭔가 이제 말이 확실하게 변했다라는 이 증거를 주기 전까지는 손을 안 대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과거 능력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번에 좀 뛰겠지.' 요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돈 빨아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이번에 이제 배트캡틴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강남불청객하고 40조 마방에서 동반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이제 배트캡틴은 선행마였습니다. 앞에 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제가 배트캡틴이 인기 11위였을 때 추천을 드렸습니다. 말이 좋아져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안쪽으로 뚫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안을 내측을 심하게 기대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는 이제 안쪽 2번 게이트가 조금 더 반가웠기는 한데 어차피 얘도 너무 많이 팔리면 재미없어요. 이번에 배트캡틴은 이제 체크만 해 놓고 들어가야 되는 마필이고 자, 이제 제가 주중부터 계속 노래를 불렀죠. 블루레몬 4 번에 블루레몬. 예, 블루레몬 놓고 한번 때리겠습니다. 작년 4 월이었죠. 대상 경주, 특별 경주. CC왕이가 타고 57의 부담 중량을 극복을 하고 우승을 1800에서 차지를 했습니다. 일단은 앞말이 57의 부담 중량을 달고 우승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세다라는 반증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바닥을 쳤죠. 근데 얘가 이제 재밌는 이력이 있는 게 뭐냐면 특별 경주, 대상 경주 말고요. 특별 경주를 4번을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자, 그만큼 이제 특별 경주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1군 경주에 점핑 출전해 가지고 노던 타임, 스피드원, 빅스고 요런 말들하고 이제 살짝 뛰어보기도 했고 최근에는 좀 상태가 좀 덜덜했거든요. 조교 상태로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았는데 얘가 지난번 경주부터 회복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사실 이렇습니다. 이제 이게 잘 나가는 앞말이 갑자기 이제 한번 상태가 빡 떨어지게 되면 한두 달 안에 살아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이제 한 1년 10개월 요렇게 이제 장기간 플랜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이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모든 거는 이제 건중석의 손에 달려 있죠. 부담 중량 51.5, 편성 약해,
선이권 안쪽도 최적 전개 가능해. 나는 마필들 능력도 별게 없어. 모든 지표가 지금 블루레몬한테 꽂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출전마 중에 유일한 한말이죠. 유일한 한말인데 부담 중량 51.5고 거기에다가 조교까지 잘했고 상대 마필들이 뭐 별거 있겠느냐. 저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번 경주 초강력 대가리다. 4번의 블루레몬이 축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뭐 강남불청객 53 기수가 무섭죠? 우인철이. 부담 중량 53 좋아요. 최근에 58, 57 계속 달고 이제 고전을 했었으니까 9월 6일 날 원펀치 드래곤하고 이제 속된 말로 맞다이를 떠가지고 이착을 했던 그런 과거 전력이 있는 마필이고 어찌됐든 앞에 한번 붙여볼 수 있는 조건이지 않겠느냐. 자, 그건데 글쎄 뭐 지금 강남불청객 좀 애매합니다. 이게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얘가 여러분들 이제 잘 보시면은요. 숏다리입니다. 마필 자체가 체형 자체가 장거리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숏다리인데 어찌 됐든 이제 너무 많이 팔리면 메리트는 좀 떨어지고요. 어찌 됐든 간에 요번 경주는 후차권에 뭐 40조 마방들은 어떻게 현장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 10경주는 제가 추천 관심 경주로 가겠습니다. 일단 한 마리 여러분들 기억 속에 명확하게 들어가라고 강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4번의 블루레몬, 4번의 블루레몬, 4번의 블루레몬. 요거 놓고 한번 꼬리까지 잘 조합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토요 경마 막판입니다. 11경주 거리 1400입니다. 국산 3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동틀대 메인입니다. 요거 이제 마지막 경주를 제가 메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후반부 특히 이제 마지막 경주 마지막 경주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질이 제일 세게 들어가는 경주들인데 거기에 제가 이제 메인이라는 타이틀까지 갖다 붙였으니까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경주를 잘 메인으로 선정을 안 하는 그런 이유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잡아야겠습니다. 배당적인 메리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터질 가능성까지도 이제 전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봤거든요. 계속 그림을 만들어 보고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런 거를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봐도 요거는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11경주를 이제 메인으로 지금 선정을 한 건데 일단 뭐 안쪽에 1번, 2번 예, 그리고 이제 4번에 용비태양, 5번에 모어덴 조크. 자, 일단 4번, 5번이 최저배당이다. 4번, 5번 막건에 저는 손을 대고 싶지도 않고 대지도 않을 겁니다. 이 문정균이는 지금 흔히 우리가 이제 경마장에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조.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지금 단 한 번의 입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말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인기 말들 그래도 이제 간간히 얻어 타는 그런 친구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사슬을 지금 못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의 용비태양은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뛰었단 말이죠. 7월, 8월, 11월. 근데 이제 11주 만에 또 공백기까지 생긴 그런 상황이죠. 자, 5번의 모어덴 조크는 제가 지난번 경주에 얘놓고 이제 메인이었습니다. 모어덴 조크가 무조건 이번 경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때렸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리고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저는 좀 실망이었습니다. 이 모어덴 조크의 능력을 제가 그렇게 가대평가한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조제로가 이보다 잘 탈 수는 없다. 근데 요번 경주엔 거리가 1400으로 다시 늘어났고 부담 중량이 56입니다. 물론 열심히 타겠죠. 말도 좋습니다. 하자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지난번 경주 보여줬었던 모어덴 조크의 그 정도의 걸음이라면 요거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인 결론은 4번의 용비태양과 5번의 모어덴 조크의 손잡고 들어오는 최저배당의 그림은 없다. 이거 깨러가는 말 놓고 한번 경마하겠습니다. 지금 바깥쪽에 열하나 와일드삭스 뭐 지난번에 왔던 8번 디아나 요런 말들이 이제 인기마로 팔리고 있는데 이거는 배당판 신경 쓰지 않고요. 제가 곤조 한번 부리겠습니다. 놓고 들어가는 충마가 아나짜리인데 그 아나짜리 놓고 꼬랑지 막건 조합까지
안아짜리로 한번 붙여가지고 승부를 보고 싶은 경주가 요번 11경주다.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축은 현장에서 확실하게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동틀대 메인입니다. 4번, 5번 두 마리의 최저 배당 상당히 불쾌합니다. 예, 이거는 불쾌한 저배당입니다. 그래서 5번, 4번 조합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노림수 과연 명확하게 지니고 있는 말을 놓고 한번 붙어보시죠. 배당으로 한번 뭐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큰 배당 나올 것 같거든요. 마지막 경주 메인 한번 대차게 가겠습니다. 자, 2월 7일 토요경마는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또 토요경마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좀 더 준비 잘해가지고 토요경마 현장에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일요일 예상해서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